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강의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이제 12월 달 최신 경약 완벽 분석한 적중 예상 특강을 함께 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제 1월, 2월 달 방학 시즌에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토익커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가셔서 토익 게시판, 토익 자료실에서 저 제키의 적중 예상 특강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미리 풀어보시고 풀이 강의처럼 요 영상을 봐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15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분석한 게 맞는지, 정답의 단서를 잘 캐치한 게 맞는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파트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파트 1은 사진 파트죠. 그리고 가장 짧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어디에다 체크를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Ready? 파트 1은 Now, part 1 will begin. 이렇게 LC 중앙방송 안내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파트 1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시작하죠. Now, 이렇게 part 1 will begin. 들어봅시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이 방송이 나오는 동안 좀 판독하고 계시면 좋아요. 사다리, 큰 창, 남자가 구부리고 있고 남자가 뭘 착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판독하시고 A. A man is entering a building. B. A man is crouching in front of a door. C. A man is climbing up a ladder. D. A man is grabbing a door handle.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시면 제가 왜 X, O, X, X로 표시를 했는지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 여기선 사실 남자의 어떤 동작이 묘사가 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에서 주의해야 될 건 사람의 동작 자리를 먼저 봐줘야 됩니다. 동사를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A부터 다시 갈게요. A. A. A man is entering a building. 여기서 동사 자리, a man, 그 다음에 동사죠. entering a building. 여러분, enter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enter, 진입하다, 뭐 들어가다,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남자가 지금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거를 해주셔야 됐던 그런 복이었죠. 자, 그 다음 B. B는요? A man is crouching in front of a door. 자, 일단 동사 자리를 몰랐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A man is crouching in front of a door. 모르면 안 되죠. crouching이라는 동사. 사람 사진에서 동사를 모른다는 건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crouching은 이렇게 구부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쭈그리다, 구부렸다. 정확하게 동작이 일치가 되죠. 근데 남자가 몸을 이렇게 수그렸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수그렸다. 그런 건 여러분 뭐라 그래요? bending이라는 동사가 있죠. bending over, 뭐 앞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이런 것도 bending toward,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쭈그리다는 이렇게 무릎을 정말 구부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쭈그리다라는 뜻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보기. C. A man is climbing up a ladder. A man is climbing up a ladder. climbing up이라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mountain climbing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근데 남자가 지금 ladder 마지막에 들리는 이 사물은 보이지만 사물이 있다라는 걸 묘사한 게 아니었죠. 남자가 사다리를 지금 오르는 중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소거해 주시고 이 사물은 상당히 잘 나오는 사물이라 A ladder. ladder 요거는 여러분 발음도 익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딱 들었을 때 바로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A ladder. ladder 이런 식으로 발음해보세요. 자, D는요? D. A man is grabbing a door handle. 뭐라고 하죠? A man is grabbing a door handle. grabbing 참 많이 나오는 건데 얘 친구 뭐가 있어요, 여러분? grabbing도 있고 또 holding 우리 뭔가 손동작의 형님이죠.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동사고 hold, grab 또 뭐 있어요, 여러분? grasp, grip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얘네들은
다 뭐예요? 무언가를 꽉 잡고 있는 것, 뭐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아셨죠? 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홀드는 가볍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할 때 연필을 이렇게 잡고 있죠. 이렇게 잡고 있는 거. 그 정도의 상태를 홀딩이라고 합니다. 종이를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홀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grasp나 grab는 뭐다? 이렇게 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꽉 잡았는지 살살 잡았는지가 잘 구분이 안 가기도 해요. 그래서 grab와 hold와 grasp는 그냥 하나의 패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잡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다? 동사 자리를 다 잘 들어주는 거다. 주어 자리를 복잡하게 만들진 않잖아요. 동사 자리, 사람 사진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동사를 내가 일단 알아야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알아도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자꾸 발음하는 거. A man is entering, a man is crouching, a man is climbing up, a man is grabbing.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유형의 사진 시험장에 가면 꼭 있는 그런 유형의 사진이죠. 자, 일단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사물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긴장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은 내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 마음 편히 보기를 들을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쭉 들어보세요. Number 2. 합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판독. in your test book. 해주시고 A. Some chairs have been arranged outside. B. Some artwork lines an entire wall. C. Curtains have been hung in a living room. D. The rugs are being vacuumed. 자, 여러분 일단 이 사진 아마 P랑 C가 좀 헷갈리네. 사물 풍경 사진 혹은 사물 사진에서는 이런 식의 표시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기 두 개가 좀 긴가민가 하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헷갈리진 않아요. 근데 대체로 한 두 개 정도가 가장 헷갈립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는 사물들은 대충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카펫, 다른 말로 뭐 러그? 라고 부르기도 하죠. 카페트 어떤 거예요? 요게 카페트죠. 카페트가 어떻게 돼 있죠? laid out, 뭐 깔려져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placed, 놓여져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사물은 대체로 뭐 춤을 추진 않잖아요. 사물은 대체로 놓여 있다, 뭐 얹어져 있다, 아니면 깔려져 있다, 뭐 걸려져 있다 이런 동사를 많이 써주죠. 그래서 카페트가 has been laid out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커튼은 보통 어때요, 여러분? 커튼은 걸려있다, hanging, 아니면 뭐 has been hung, 뭐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커튼 다 알죠. artwork, 여러분 artwork는 어때요? artwork는 hanging 하고 있다라는 동사를 많이 써주죠. artwork. 자, 여러분 근데 artwork가 hanging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써주는 동사들 뭐가 있어요? hanging도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써줄 수 있을까요? hanging, mounted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mounted. 그 다음에 또 어떻게? displayed, 뭐 진열되어 있다. 이렇게도 많이 묘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suspended. suspended이라는 동사도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떤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어디 진열되어 있고 어떻게 걸려져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동사 몇 개다? 4개입니다. 그래서 시제는 뭐 has been suspended, has been hung, has been mounted, has been displayed 이렇게 뭐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라든지 완료 수동태라든지가 쓰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carpet rug 있고요. couches라고 딱 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couches는 요겁니다. 또 소파를 couche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potted plants 이런 것도 있죠. potted plants 화분이 있잖아요. 여기 화분. 그죠? 화분이 보이죠? potted plants. 발음하면서 여러분 익혀보세요. potted plants. 한 번 더 발음해보세요. potted plants.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제키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네. 이렇게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potted plants를 직접 발음해 보셔야 내 입에서 그 소리가 정확하게 나가야 정확하게 들리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요. 아셨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리스닝에서는. 나는 단어는 다 아는데 안 들려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발음하면서 익혀보시고요. 자, 요거 단어 나오죠. vase 보이잖아요. 여기 vase. 미국 애들은 이걸 뭐라고 해요? vase라고 하죠.
근데 영국 애들은 이걸 뭐라 그런다? 알고 있죠, 여러분? was라고 해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was, 한 번 더. was.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화병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was placed.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놓여져 있다니까. 근데 이게 연음 처리가 되면서 소리가 어떻게 들릴 가능성이 있다? was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음들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뭐 cushion 이런 게 보이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에요? 다 사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대체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A, B, C, D 전체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해 주시고 A 갑니다. A. Some chairs have been arranged outside. 자, some chairs 보이죠? 일단 chairs, 아까 뭐 couch로 우리가 봤었는데 chairs가 어떻대요? Some chairs have been arranged outside. have been arranged outside. 지금 밖에 있대요. 뭐 outdoors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밖인가요, 여기가? 밖은 아니죠. 의자가 지금 보여서 정답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한 위치까지 outside가 아니었구나 하고 지워주셨어야 됐던 오답이 분명했던 그런 보기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B 좀 헷갈리는 거 있는데 들어볼게요. B. Some artwork Some artwork라고 하죠. 그러면 예술 작품들이라는 그런 얘기죠. 들어볼까요? lines an entire wall. lines an entire wall. 이러면 some artwork 그러니까 몇몇 예술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안 되고요. some artwork 예술 작품들이 line 이렇게 줄 세워져 있다 아니면 늘어서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벽 전체에 이렇게 걸려져 있다라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늘어서 이렇게 쭉 나열시켜 놓은 거. 근데 지금 artwork가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wall, 벽에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묘사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 벽에 몇몇 예술 작품이 보이지 않았다는 걸 빠르게 판단해서 지우셨어야 돼요. 근데 얼핏 보면 예술 작품이 wall, 벽에 있으니까 이거 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C도 한번 볼까요? C. C? Curtains have been hung. 보이죠? Curtains have been hung Curtains have been hung. 걸려져 있다. in a living room. In a living room. D. 뭐 거실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확한 사물과 그리고 사물의 뭐까지? 위치까지 전체적인 풍경, 장소까지 일치가 됐던 보기는 C였다. 뭐 체크를 해주셨어야 돼요. 마지막 D번이죠. D. The rugs are being vacuumed. rugs가 보이지만 여러분 이 뒤에 뭐가 나와요? The rugs are being vacuumed. 이 양탄자는 그쵸 뭐 카펫 같은 게 are being vacuumed 무슨 뜻이죠? 진공청소기로 누군가가 시제도 보시면 be being pp죠. 누군가가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중인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D번도 소거를 해줘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chairs도 보이고 artwork도 보이고 curtains도 보이고 rug도 보여요. 이게 출제 포인트죠. 사물 사진에서는 사물을 보기에 싹 깔아놓고 어떤 걸로 함정을 파둔다? 뭐 시제로 함정을 파던지 아니면 어떤 걸로? 시제 or 위치로 함정을 파는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트 2 문제 또 풀어볼 건데요. 우리 처음 시작하신 토익커 분들은 파트 2에 대한 부담감이 맥스예요. 너무 크죠. 그래서 파트 2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원만하지 않았나 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2번 정도 들려드릴 테니까 이미 풀었던 문제잖아요. 아, 내가 이 문제 풀 때 핵심을 이걸로 딱 잡았다가 좀 일치가 돼야 돼요. 가볼까요? 2번 됐습니다. 아까 파트 1은 Now, part 1 will begin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파트 2는 어떻게 시작한다? Now, let us begin Let us begin. with question number 3. 자, 이제 3번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디렉션 이후에 요 방송 Now, let us begin 이러면 이제 파트 2가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3번. Number 3. Where did you buy that suit? 한 번 더. Where did you buy that suit? 듣자마자 핵심으로 잡혀야 되는 것 Where, buy, 어디서 샀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의문사 자리가 잘못 들리신 분들이에요. 아셨죠? 의문사 자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쉽잖아요. 의문사를 모르는 사람은, 뜻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왜? 어디니? 라는 거죠. 근데 이거랑 어떤 게 발음이 좀 헷갈려요. 이거는 발음이 헷갈리는 거지 이 단어를 모르는 게 절대 아니죠. 발음이 어떤 거랑 when이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소리가 나죠? Where did you가 아니라 where did you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죠. 이 소리를 똑같이 발음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발음 한번 해볼까요? Where did you buy that suit? 어떻게? What did you buy? 이 부분을 연습하셔야 돼요. What did you buy? Where did you buy that suit? What did you buy? 제일 중요한 거 buy까지 발음을 해봤죠. 그래서 절대로 의문사 자리에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 발음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A. I'll take the black one, please. I'll take the black one, please. 이건 보면 저는 까만색이요 라고 하나를 고르고 있어요. 보통 이거는 어떻게 물어야 정답이 잘 나오죠? 어떤 거? Which one? I'll take the black one. 저 까만 거요. 이렇게 하나를 고를 때 우리는 이 one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이건 동문서답으로 가볍게 지우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B. It fits me very well. it It fits me very well. fits me very well. 이거는 여러분 뭘까요? 여기 지금 suit 어디서 사냐고 물었잖아요. 그 마지막 단어와 뭐가 되죠? 연상이 되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없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suit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핵심 키워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where, by가 더 중요했던 거죠. suit 하나만 잡으신 분들은 여러분 질문의 핵심을 잘 잡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where, by, suit 이러면 다 잡은 거죠. 근데 suit만 잡았어요. 그러면 B 같은 보기를 고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C도 한번 들어보죠. A, B를 잘 지워놨으니 정답은 하나가 남아있는 C라고 볼 수가 있는데 들어봅시다. C. At the new shopping center. At the shopping center, 뭐 shopping mall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정답이구나 옳았구나 하고 딱 잡히는 문제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는 이 발음이나 영국 발음이나 호주 발음 빠르기가 너무 아직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A, B 소거해서도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런 난이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는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4번도 제가 2번 정도 들려드릴게요. 갑니다. Number 4. Why are you still at the office? 한 번 더. Why are you still at the office? 자,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뭐예요? Why are you Why? still at the office? Still at the office. 왜 at the office? 어떤 장소죠. 왜 사무실에 있어? 라고 이유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가볼까요? A. I have a project to finish. I have a project to finish. I have a project to finish. 바로 답변이네요. 그래서 질문과 답변 사이에 한 3초 정도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탁탁 해석이 됐으면 정답 옳았구나 하고 가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A부터 바로 해석이 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해석을 했다고 해도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직 보기 B, C가 남았잖아. 아닐 수 있어. 이러면서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오답일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겠다. 100% 해석이 아니라면. 그렇죠? 자, B 한번 가보죠. B. The fifth floor. 네, 이런 거 그냥 일단 듣자마자 The fifth floor. 좀 짧죠, 여러분.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The fifth floor. The fifth floor, 5층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명사죠. 그렇죠? 5층이라는 명사 바로 지울게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보기들 있죠. 유난히 짧고 그 안에 뭐 숫자가 들어가 있거나 단위가 들어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35 kilometers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체로 오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소거해 주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C번 들어볼까요? C. Because the company can't afford it.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Because the company can't afford it. Because the company can't afford it.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뭐가 돼야 될까요? because 얘도 헷갈리는데 얘가 답인가? 여러분 대체로 because가 나오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그냥 슥 들었을 때는
C가 정답 같죠? 해석을 해서 보면 너 왜 아직도 사무실에 있어? 아, 나 프로젝트 끝낼 게 있어. 그러니까 A고 C는 어때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걸 can't afford it. 자, 여러분 afford의 뜻이 뭐죠? afford는 그냥 bu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이걸 살 여유가 없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 이런 의미입니다. 회사가 못 사. 아무리 because가 들어갔지만 뒤에 부연 설명이 어떻죠? 부연 설명이 문맥과 맞지 않죠. 그쵸.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파트 2를 시작하시면 시험장에서 because가 들리면 일단 고르고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 옵션일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파트 2를 공부한 지 뭐 아니면 토익 공부를 한 지 2달에서 3달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떤 걸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직청 뭐죠? 듣고 바로 직해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 중에는 바로 정말 무슨 공식처럼 맞아떨어지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는 그런 유형들도 있기 때문에 듣자마자 아, 둘 중에 얘가 더 그럴싸했네 하고 고르는 그런 직청직해 능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꼭 나온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초보 토익커 분들 완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어떤 스킬로서 과반수 이상이 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아 이게 풀리네 하는 걸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한 지 오래됐다면 청해력, 듣고 바로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직청직해와 스킬을 함께 써야 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5번도 가볼게요 여러분. 5번 문제 두 번 들어보죠. Number 5. How was your trip to Hawaii? 한 번 더. How was your trip to Hawaii? 자, 여러분 뭐였어요? 짧았죠? How was your trip to Hawaii? How was Hawaii? 이거죠. 아니면 How was trip? 여행 어땠어? 하와이 어땠어? 요렇게 가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A. You'll be reimbursed for the trip. 다시? You'll be reimbursed for the trip. 뭔가가 소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하고 지울 수 있었죠. trip. 그거 여행 reimburse 다시 상환 받을 거예요. 뭐 이런 거죠. B. I had to cancel unexpectedly. E. 다시. I had to cancel unexpectedly. I had to cancel. 나 그 취소해야 됐었어. 예기치 못하게.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B였고요. C 소거할 수 있는지 볼까요? C. C. Yes, it's a long flight. how니까 yes가 답이 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C와 A를 가볍게 어떻게? 지울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건 초보 토익커 분들도 해석이 안 돼도 얘네들은 해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 스킬이죠. 스킬. 이것도 소리가 좀 비슷하네. 스킬. 이렇게 지워낼 수 있었던 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하나 남은 거 그냥 고르면 되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요. How was trip? 이 how라는 게 여러분 종류가 많잖아요. 첫 번째로 뭐예요? How can I find the shopping mall? 어떻게 찾아요, 쇼핑몰을? 이렇게 방법을 물어보는 how도 있지만 지금 이것처럼 How was the trip? How was Hawaii? 하와이는 어땠어? 어땠니? 어떤 상태나 생각 이런 걸 물어보는 How are you?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것도 있잖아요. How is it going? 어떻게 사니? 뭐 요런 인사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 요렇게 생각이나 상태를 물어보는 how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상태를 물어보는 거였죠. 여행 어땠어? 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랑 똑같은 의미가 How do you find? 그리고 How do you lik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너 찾았니? 아니면 어떻게 좋아하게 됐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애초에 들을 때부터 How do you find Hawaii? 하와이 어땠어? 이렇게 가버려야 돼요. How do you find가 덩어리채로 탁 들려야 한다라는 거죠. How do you find Hawaii? How do you find your class? 수업은 어떠니? 이렇게 묻는 거죠. How do you like도 마찬가지입니다. How do you like Hawaii? 하와이 어땠어? How do you like the restaurant? 레스토랑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그냥 통째로 덩어리채로 내가 듣고 인지를 해야 한다. 라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발음 따라해 보세요. How do you find Hawaii? How do you like Hawaii? 한 번 더. How do you find Hawaii? How do you like Hawaii? 보다 어떠니? 라고 묻는 how다.
어때? 이렇게 한 번에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 개념 잘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요. 6번 문제도 같이 살펴봅시다. 6번 문제 가봅시다. Number 6. Do you remember who approved this billboard design? 이거는 여러분. Do you remember who approved this billboard design? 자, 디자인이니? 이게 아니죠. 마지막 들린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초반부에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는 다 알죠. 기억나? 근데 이 뒤에 WH 의문사가 나와요. Do you remember who approved this billboard design? 여기서 지금 얘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기억날까요? 아니면 누구야? 이걸까요? 지금 remember이 중요한 걸까요? who가 중요한 걸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구야? 이겁니다. 그렇죠? 기억나?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지 기억나. 누구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 간접 의문문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붙이는데 WH가 등장하네. 조동사로 시작되는 일반 의문문 같은데 뒤에 WH 의문사. Do you remember who? Do you know how to use? Can you tell me who was that? 이런 식으로 WH 의문사가 나오게 되면 어디가 더 중요하다? WH 의문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지 기억나? A. The marketing director. 네. The marketing director. 이렇게 바로 who랑 완벽하게 짝꿍이 되는 패턴이 정답이 되잖아요. 여러분 who는 어떤 애들을 좋아해요? 직함. 또 뭐 좋아하죠? 이름. 또 뭐 좋아해요, 여러분? 인칭대명사. 이런 애들이 정답으로 잘 가잖아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잘 나오는 게 뭐 이름이나 직함, 부서명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who 누군지 알아? 아, 마케팅 부장이야 라고 하는 A를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는 거죠. B. B. No, Ms. Davis designed it. No, Ms. Davis designed it. 자, 이거는 No, Miss Davis designed it. 기억나 누군지? 아니야, 데이비스가 그거 만든 거야, 디자인한 거야. 유사 발음으로 지워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일반 의문문에는 no라는 답변이 나오면 이게 너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석과는 별개로. 해석은 못했지만 그냥 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왠지 그런 감, feel 이런 게 있죠. 이런 걸로 이제 yes, no면 무조건 답일 거야. 이렇게 그냥 무작정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yes, no로 딱 떨어지면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부연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연 설명에 여러분 집중을 해줘야 되겠죠. yes, no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래서 유사 발음으로 지워주시고 그 다음 C는요? C. We need some more graphics. We need some more graphics. 그래픽이 더 필요하다는 건 뭐 그림이나 자료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그래픽들, 뭐 그림, 자료, 뭐 표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는 거죠. 이거는 왜 나왔을까요? 우리 그래픽, 어떤 자료들이 더 필요하다. 광고판이었어요. 뭐 그리고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광고 디자인, 뭐 그래픽 이렇게 보다 연상어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안 된다? 연상어휘이기 때문에. 연상어휘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연상어휘를 출제하는 경향은 어떤 경향이 많냐면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질문의 끝에 나오는 어떤 한 단어 그리고 그 단어는 대체로 내가 이상하리만큼 잘 기억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단어랑 연결을 지어놓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단어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하면 항상 다 납득은 해요. 절대로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고를 수가 없다. 단어 하나만 잡았다면 뭔가 이거랑 연결되는 오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실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7번도 한번 같이 들어보죠. Number 7. 2번 들을게요. Will Mr. Smith join us for the phone conference now, or is he with a client? 한 번 더. Will Mr. Smith join us for the phone conference now, or is he with a client? 길다. 쉽죠? 딱 들었을 때 뭐가 이렇게 길어? 자, 우리 한번 쪼개봅시다, 이제.
이거 일단 선택 의문문이라고 판단이 딱 돼야 돼요. A or B네 이거 선택 의문문이야 라고 딱 판단이 됐어야 돼요. 이게 너무 길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볼까요? Will Mr. Smith join us for the phone conference now? 이게 A죠. Will Mr. Smith join for phone conference now? 지금 이 스미스 씨가 join phone conference 우리 뭐 폰으로 하는 핸드폰으로 하는 회의인가 봐요. 그럼 화상 회의죠, 일종의. 화상 회의에 올 거야? 이 사람이 일반 의문문이죠, 그냥. 사실 요것만 딱 끊으면 이 사람 지금 화상 회의에 올 거야? 일반 의문문이죠. 근데 하나가 더 이어져요. Or is he with a client? Or is he with the client? 아니면 이 사람 지금 고객이랑 같이 있어? 회의 들어올 거야? 아니면 지금 고객이랑 같이 있어? 여러분, 이런 선택 의문문은 사실 피자 먹을래, 파스타 먹을래보다는 좀 어려운 선택 의문문이죠. 그렇죠? 길어지니까. 일반 의문문과 정말 완벽한 일반 의문문과 일반 의문문, 어떤 문장 형태로 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런 선택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선택지가 명사, 피자, 파스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아니요 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피자 먹을래, 파스타 먹을래? 네. 이게 뭐 내가 뭐라는 거예요. 그죠? 선택을 하라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걸 물어보는 선택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완벽한 문장 형태, 완벽한 의문문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문문 형태와 의문문 형태로 이루어졌을 땐 사실 보면 Is he with the client? Yes. 아니면 No라는 답변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문맥 흐름상 의문문과 의문문은 구성되어 있을 때는 Yes랑 No가 가능하지만 Yes랑 No가 나온다고 해서 해석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느 쪽 Yes일까? 어느 쪽 No일까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답을 결정짓는다, yes, no가 절대 결정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물게 yes, no가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해석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도 한번 A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스미스 씨가 화상 회의에 올 거야? 아니면 지금 아직 고객이랑 있어. 고객들이랑 함께 있니? 들어봅시다. Will Mr. Smith join us for the phone conference now? Or is he with a client? A. Here's my phone number. 듣자마자 Here's my phone number. 안 되죠. 왜냐하면 phone conference, phone number 유사한 소리니까 그냥 지워요. 해석이 필요하다? 필요 없죠. 소리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B. B. I have joined the program. I have joined the program. 자, I have joined the program. 내가 프로그램에 들어왔어. 이런 얘기잖아요. 뭐 프로그램에 막 들어왔다. 이건데 join 이것도 유사 발음이죠. 제가 지금 해석을 했지만 완전 초보 토익커 분들은 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 하고 그냥 지우면 됐던 거죠. 근데 이걸 다 해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려우니까. C. Let me check with his secretary. Let me check with his secretary. 자, let me check. 일단 이거 뭐죠, 여러분? 간접응답이죠. 나 확인 좀 해볼게. 자, 여러분, 얘는 제가 그냥 통째로 외워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Let me check.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바뀌어요. Let me check with Susan. Let me check with Jackie. Let me check with the supervisor. Let me check with the manager right now.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요. 하지만 let me check 아니면 I will check 이런 거 있죠. 아니면 I will find out.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런 애들은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간접응답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포인트 기억하셨다가 let me check. 답인가? I'll find out. 내가 확인해 볼게. 내가 알아볼게. 이러한 패턴이 들리면 정답이겠구나 하고 바로 고르는 그런 순발력과 센스도 빈출되는 거라서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실게요. 이 선택 의문문의 두 가지 패턴과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간접응답까지 요거 잘 가져가시면 시험장에서 꼭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ll find out, I'll check, 뭐 let me check 이런 애들 잘 나옵니다. 어디 자리가 바뀐다? Let me check on the list. 리스트를 한번 보고 올게. I'll have to check the website. 웹사이트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 요러한 간접 패턴들 거의 만능 간장 소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파트 3로 넘어가야겠죠? 점수 잡는 Hackers.